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말 몇 마디로 빚을 지다 못해 사채까지 쓰고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게 만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이신데요. 어찌나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지 너무 주옥 같은 말씀만 하셔서 늘 마음이 주옥 같아진답니다. 지금부터 가는 말이 고우면 얕잡아 본다를 인생 격언으로 삼고 계신 저희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앞서서 말이 험한 시어머니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드렸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국어 선생님이에요. 단 1도 시어머니를 닮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저 또한 단 1도 그런 시어머니가 존재하리라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자 또 다른 자아라고들 하잖아요. 바르게만 행동하는 남편에게 욕쟁이 어머니라니 상상할 수가 없었죠. 남편에게 듣기로는 늘 시어머니 되실 분은 남자처럼 호탕하고 괄괄하시다 라는 추상적인 설명뿐이었습니다. 되려 너무 여성스럽고 세심하시면 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한 저로서는 잘됐다, 다행이다, 좋은 분이시겠다 라고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시댁 쪽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죠. 남편과도 주변 소개로 만난 사이여서 남편 자체를 알아가는 시간만으로도 부족했거든요. 남편은 직업에 걸맞게 좋은 음성, 낮은 목소리, 부드러운 인상,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목소리만 듣고도 전 이미 식장 안에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성을 유혹하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죠. 어느 정도였냐면 직접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보다도 전화통화로 안부를 물을 때가 더 설렐 지경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밥 먹었어? 한마디에도 괜히 좋고 그랬어요. 비교를 하자면 배우 중에 이병헌 씨 같은 목소리랄까요? 목소리만으로 설득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모습은 평범하고 그냥 딱 봐도 국어교사 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직업을 모르고 만났을 때 처음 던진 말이 꼭 국어 선생님 같아요 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아무튼 이래저래 바르게 보이는 사람이었죠. 목소리부터 신뢰감이 가득했던 남편과 미래를 약속하고 드디어 양가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남편은 위로 형이 한 분 계셔서 아주버님과 시어머님 두 분이 자리하셨어요. 전 친정 부모님과 여동생과 같이 자리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묘사했던 그 괄괄하시다는 시어머니께서는 그리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깡마른 체격에 저보다도 많이 작으셨고 검은색 뿔테 안경에 검은 옷을 입고 꼭 사감 같아 보이는 인상이었거든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신경을 쓰고 오셔서 그런가 했어요. 그런데 털털하시다는 설명과는 다르게 정말 말이 없으셨습니다. 굉장히 호탕하고 말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합주기를 한 것처럼 입을 꾹 닫으시고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려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안색도 안 좋으시고 너무 말씀이 없으셔서요. 자리가 불편하시거나 아님 음식이 안 맞으세요? 아니, 이거사, 여기 음식이 이게 막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시어머니께 눈치를 팍 주는 거예요. 그러자 정말 합주기가 됩시다 합을 하시는데 무슨 상황이지 싶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이상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님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하고는 핀잔을 주었는데
결국 자리가 끝날 때까지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간간히 추임새만 넣으실 뿐 어느 말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같이 앉아 계셨던 아주버님께서 꼭 통역하듯이 한마디씩 제게 질문을 던지셨죠. 남편은 그저 어머니께서 목이 좀 안 좋으셔서 말을 좀 줄이셔야 한다.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그렇다 라고 하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설명을 드렸고 알겠다고는 했지만 내내 이상한 표정의 시어머니와 피식피식 웃으시던 아주버니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 여동생도 집에 돌아와서 말하길 좀 이상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시어머니 되실 분 있잖아. 분명히 말씀 많이 하시는 거 내가 봤거든? 거기 식당 앞에서 누구랑 통화하시는데 목소리가 워낙 커서 바로 알아봤어. 말 되게 많으시던데? 왜 들어오시자마자 입을 닫으셨지? 뭐 말 못할 이유라도 있는 건가? 너무 궁금하더라. 언니도 그날 처음 뵌 거지? 그런데 입이 좀 험하시던데? 말투가 너무 거슬려서 봤었거든. 그래서 좀 언니가 걱정이네. 그런 시어머니 괜찮을까? 동생이 그런 식으로 걱정하길래 전 시어머니 되실 분이 그저 지하철이나 버스, 공공기관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시는 그런 간간히 볼 수 있는 분이신 줄만 알았습니다. 통화 조금 크게 한다고 제가 뭐 잘못되는 건 아니니까요. 부끄럽게까지는 하지 않으시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는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주옥 같은 말들이 말이죠. 친정에서 저희 짐들이 하나둘 오면서 남편과 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짐을 두서없이 가져오다 보니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둘만 하기에는 걸리적거리다 보니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께서 고맙게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도와주시다가 지치신 건지 조용했던 그 시간에 말띠 맑은 찰지다 못해 말로 싸대기를 맞듯이 이런 옌병육실을 끝이 안 나 끝이. 아, 저 기집애는 뭔 놈의 짐을 끝없이 가져왔어? 대가리에 뭐가 든 거야? 아, 이딴 쓸데없는 것들은 버리고 올 것이지. 쓰레기도 들고 왔네, 엄매? 아이고, 돌아불겄네. 이 지롤 맞을 것들 땜시. 어디서 TV라도 틀어놨나? 하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께서 저런 말을 입에 담을 거라는 생각은 단 1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믿지 않는 저에게 확인이라도 시켜주시려는 듯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야, 이 기집애야. 뭐 이딴 것들 다 갖고 왔어. 다시 네 집에 갖다 놔 이거 사. 날 새겠다 날 새겠어. 야, 넌 머리가 빈 거냐? 생각이 없는 거냐? 아이 싸게 안 하냐? 그 순간 귀에서 삐 소리가 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을 들으니 인큐베이터에 있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래서 제가 당황하고 있는데 늘 듣는 소리여서 그런지 아주버님과 남편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짐 정리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그런지 막 눈물이 났어요. 집 떠나와서 그런지 더 서럽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짐 정리를 하니까 남편이 위로랍시고 하는 말이 어머니가 말을 험하게 하셔도 행동은 안 그러셔. 마음은 따뜻하시고 정도 많으시니까 오해하지 말고 굉장히 뒤끝없고 앞에서만 저렇게 말씀하시고 말아. 그러니까 당신도 적응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상처도 받지 말고. 알았지? 이게 지금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일까 싶었어요. 국어 선생님이 할 소리는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세종대왕님이 나타나서 남편 귀싸대기라도 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셔서 글 가르치는 선생이 어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혼내셔야 할 텐데요. 그날의 시어머니의 육두문자 커밍아웃은 두고두고 뇌리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설마 내가 너무 집을 어지르고 일을 크게 벌리니까 그러신 거겠지 하고는 지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라고 하잖아요.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요.
어머니의 욕은 제 마음속에 유성매직으로 쓰여져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번졌죠. 괜히 주눅이 들더라고요. 이튿날 일어나서 그래도 잘 보이려고 밥도 하고 이래저래 있는 거 싹 다 뒤져서 상을 차렸습니다. 아주버님과 남편이 먼저 나와서는 진수성찬이라고 하면서 막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말에 저도 으쓱해지고 그랬는데 시어머니께서 나오시자마자 아이고야 하시길래 내가 진짜 잘했나 보다. 칭찬 시동을 거시는구나 했죠. 그런데 아이고야 동네 잔치 해도 되겠다 이거사. 동네 그지들도 다 불러도 되겠어? 이게 뭐 이렇게 쓸데없이 많어. 넌 짐도 그렇게 쓸데없이 많더니 아주 낭비가 뱃내뱉어. 내년까지 처먹어도 되겠어 이건. 돌대가리냐? 정말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제는 왼쪽 가슴, 오늘은 오른쪽 가슴 뻥 뚫린 것 같았죠. 애써 남편과 아주버님이 맛만 있다고 잘했다고 해주셨지만 구멍난 가슴은 메꿀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자꾸 명치로 가 있더군요. 속상해서요. 그래도 남편과 아주버님 계실 때는 괜찮은데 두 사람 나가면 난 어떻게 하지? 아가리 파이터인 시어머니께 하루 종일 두들겨 맞을 것 같은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도 때울 겸 청소를 엄청 해댔어요. 어제 다 들여놓은 짐들 정리가 안 되기도 했고 시어머니께서 제가 계속 심란하게 하니까 그러시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집에 있는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새 벌써 점심 먹을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을 차려야 되나 여쭤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절 부르시는 건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야야 일로 와봐 이러셨으니까요. 집 앞에 지나가는 개라도 부르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와보니 시어머니께서 밥상을 차려두셨더라고요. 밥 대충 먹고 시장 가자고 하시면서 말이죠. 남편 말대로 정말 말만 험하시지 다정하시구나 느껴졌어요. 아까 전에 제게 동네 그지들도 다 먹을 수 있겠다고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뭐라고 하시더니 잘 챙겨서 다시 차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속은 진짜 따뜻하시구나 느꼈습니다. 감동받은 마음으로 감사하게 밥 먹고 있는데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해요. 그새 그걸 보시더니 너 못 배워 먹었구나? 젓가락질 보소. 내가 발로 해도 너보단 잘하겠다. 아이고 똥멍청이가 들어왔어 우리 집에. 방금 전에 감동이 사사삭 사그라들었습니다. 거의 꾸역꾸역 억지로 밥을 먹고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처럼 어머니와 장을 보러 나섰죠. 그리고 저에게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은 심한 말에 초급밖에 안 되는구나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시어머니께서는 진정한 아가리 파이터, 세종대왕 뺨치는 육두문자계의 세종대왕이셨거든요. 전 태어나서 그렇게 신랄한 욕의 세계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시장 상인분들께 심한 말들을 서슴지 않고 이년 저년 이놈 저놈 쌍놈 개놈 양놈 놈놈놈에다가 조선시대 형벌들이 욕으로 왔다 갔다 시간 여행을 해대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중간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욕 통역사가 필요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남편은 대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나쁜 말을 제일 빨리 배우게 되는데 국어 선생님이라니 대단하다. 인간 승리구나 싶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런 말투가 저만 거슬리는 건 아니었는지 중간중간 시어머니의 심한 말투 때문에 오해하신 상인분과 싸우고 그러셨어요. 그럴 때면 전 조마조마해서는 일일이 사과드리고 시어머니의 사과 인형이 되어서는 시어머니 말끝마다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께서는 굽힐 새 없이 계속 거친 말만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다가 어렵게 말씀드렸어요. 말이 심하신 것 같다고 말이죠. 어머니, 아무리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셔도 이렇게 말 심하게 하시면 안 돼요. 꼭 하대하듯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요즘 세상에 정말 큰일 나요. 얼마 안 살아본 니까짓게 뭘 알아? 요즘 세상에 가는 말이 고우면 얕잡아 본다고. 호구 잡혀서 1,000원에 살 나물 찌끄레기도 2,000원 부르고 그런다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년아. 시어머니께서도 얼마 전까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었다면서 세 보여야 된다는 말만 하셨어요. 시장이 물건 사는 곳이지 전쟁터는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시장과 시어머니께서 알고 계신 시장이 다른 곳인가 봐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곳이라나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시장 내에 자자했는지 어느 곳은 대놓고 물건을 시어머니께 안 팔겠다고 하시거나 소금을 뿌리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께서는 대놓고 침을 퇴 뱉으시거나 더 센 욕을 퍼부으셨죠. 전 욕을 퍼부으시는 걸 다시 주워 담아서 사과로 답해드리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그날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도저히 시어머니를 이해하기 힘들어서 말이죠. 여보, 어머니 어쩌면 좋아? 난 너무 감당이 안 돼.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어쩜 그렇게 욕을 잘하셔?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건 맞아? 아니지.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저렇게 욕이 찰지시냐고. 엄청 살벌해. 칼만 안 드셨지. 말로 다 죽이신다니까.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어머니 나쁜 분 아니셔. 내 어머니라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도 좀 더 겪어보면 알 거야. 무턱대고 비난하면 내가 좀 그래. 우리 엄마 예쁘게 좀 봐주면 안 될까? 알았어, 이 새끼야. 제가 남편에게 욕으로 대답하자 고고하신 선생님께서 눈을 토끼 눈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떠냐고.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기분 나쁘지 않냐면서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된다. 방금 당신이 날 놀래서 본 것과 같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어머니와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고 겨우겨우 말하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를 마냥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오늘 하루 종일 말을 험하게 하시긴 했어도 시장에서 나오는 길에 박스를 잔뜩 실은 할머니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도 많이 내시고 그러셨어요. 좋은 모습도 많이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시면 뭐하냐고요. 그 험한 말 한마디로 다 없던 게 돼버리는데요. 그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과 시어머니 간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전 그때 특이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는 험한 말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끝마다 우리 선생님 하면서 깍듯하신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새로 며느리도 왔는데 언행을 좀 조심해 주시죠. 제가 저번에 상견례 때도 주의 드렸는데 가족들이야 익숙하지만 아내는 좀 힘든가 봐요. 어제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말 좀 자중해 주시고 아내 좀 잘 봐주세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내가 잘 들어야죠. 걱정 말고 학교 잘 댕겨와요, 선생님. 그래도 남편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이제 안 그러시겠지 하고 나가는데 바로 시어머니께서 야야 하시는 겁니다. 절 그렇게만 부르세요. 동네 건달처럼 불러 세우시고는 제게 화풀이를 하셨습니다. 야, 넌 밖에서 일하는 사람 신경 쓰이게 그딴 말을 씨부리니? 내가 너를 시집살이를 시키니 괴롭히기를 하니?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말 좀 편하게 하면 안 되니? 그날 처음 봤을 때처럼 벙어리같이 있어주랴? 내가 입 쳐닫고 있으면 니년이 좀 편하겠어? 어쩌? 입 닫아줘? 거의 협박조로 제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짜 칼만 안 들었지. 제가 대답 똑바로 안 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그런데 그때 아주버님이 나오셨는데 바로 시어머니께서 돌변하시더니 아주버님께 아들, 밥 먹을래?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남한테만 말을 심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핏줄 아닌 사람들에게만 말이죠. 차라리 시집살이를 시키는 게 낫지 말로 차별받는데 그게 더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꼭 나만 외톨이 같은 느낌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결혼 전부터 걱정하던 여동생은 저를 만난다는 핑계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어머니께서는 혈육만 차별하는 줄 알았더니 사람 가려가면서 차별하셨어요. 제 동생에게도 말을 험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러 온 동생조차도 꼭 제가 거짓말이라도 한 것처럼 못 믿더라고요. 뭐야, 말투 심하시다면서 안 그러시던데? 나한텐 한결같이 깍듯하셨어. 동생 이러고 편하게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욕설까지는 없었는데? 말투가 좀 사투리가 있으셔서 언니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억양이 좀 세시기는 해. 아무렴 내가 시어머니 욕쟁이라고 거짓말을 하겠니? 나도 지금 알았다. 사람 가려가면서 욕하시는 거. 더 무섭네. 더 무서워 아주. 확인하러 온 동생은 그저 저와 몇 마디만 나누고는 돌아갔습니다. 와서 실상을 보고 한마디 거들어서 편들어 주려고 온 거였는데 허탕 친 거죠 뭐. 건더기가 있어야 뭐라도 따지고 할 텐데 정말 귀신같이 어찌 아시고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가자마자 아주 자연스럽게 야야라고 바로 부르시더라고요. 사람 가려가며 선택적 육두문자라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제가 너무 시어머니께 첫날부터 밉보여서 그런가 싶었어요. 꼭 괴롭히고 일시키는 것만이 시집살이는 아니잖아요. 말로 죽이는 것도 시집살이의 일환이다 생각하고는 시어머니께 이쁘게 보이려고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 편한 바지에 헐렁한 옷만 입으시길래 친정엄마가 자주 입으시는 스타일로 구매해서 선물을 드렸어요. 예쁘게 입으시라고요. 그러자 고맙다는 답변 대신 야, 넌 네 남편 월급 몇 푼이나 된다고 이래 돈지랄이냐? 정신상태 썩었네 아주. 돈이 썩어나지? 너희 친정에서 이렇게 배웠냐? 머리 빈 거는 진작에 알았지만 아주 텅텅인지는 몰랐네 내가. 동네 사람들, 우리 며느리가 남편 등골 빼먹어요. 저에게 온갖 핀잔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매일 야야거리면서 이름도 제대로 안 부르셨는데 이제 애칭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깡통이라고요. 우리 집에 깡통이 들어왔다고. 제 머리가 텅텅 비어서 깡통이라고요. 그리고 돈 이렇게 펑펑 쓰면 깡통 찬다고요. 정말 너무 서운하고 기분 나빠서 제가 사온 옷을 제가 내던지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깡통이면 어머니는 욕쟁이 할망구예요. 욕망구. 그래도 엄청 신경 써서 골라서 산 건데 등골 어쩌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남편 돈으로 산 것도 아니에요. 이 말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사회생활 오래 했고요. 남편 교사 월급보다는 많이 벌고 능력 있거든요. 이까짓 거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처음으로 선물 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저 정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저한테 야야 깡통이니 뭐니 부르지 마세요. 또 그렇게 부르시면 저 정말 집 나갈 거예요. 남편이랑 안 살 거고요. 어머니 며느리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제 딴에는 정말 크게 외쳤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그 구구절절한 말에 그러던가 한마디만 해버리고 마셨습니다. 니까짓 게 그래봤자지 라는 말투셨죠. 그래서 그 길로 가방을 싸서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바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그런 험한 말 듣고 사느니 남편이고 뭐고 다 버린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친정에 들어서자마자 서러움에 부모님께 여태껏 제가 들었던 육두 문자들의 서사를 줄줄이 읊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설마 그러셨겠냐라는 말을 하시다가 제가 점점 상세하게 눈물 콧물 섞어가며 설명하니 그제야 좀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사돈이 심하게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람마다 살아온 세월이 다 다른데 윗사람한테 말투 지적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우리가 찾아가서 말투 고쳐라, 욕하지 마라 라고 할 수는 없잖니. 어쩌겠어. 너희 신랑이 하물며 국어 선생인데 바로 같이 사는 엄마가 그 모양이라니 우린들 어쩌겠냐고. 그런다고 집을 나오냐 이 모지라? 되려 절 다그치셨죠. 경솔하게 집 나온 꼴이 영 걸리신다면서 말입니다. 저도 집을 나오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계속 귀가 더러워지니 심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래서들 서비스직 일하시는 분들이나 진상들에게 욕 많이 먹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못 버티나 보다. 난 아예 대놓고 계속 욕을 들으니 더 못 버티겠다.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그저 며칠만 마음 좀 달래고 돌아가라고 하셨고 그럴 새도 없이 남편이 절 데리러 왔습니다. 데리러 오면서도 그저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제게는 미안하다는 말 없이 예전과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그냥 지 엄마 예쁘게 봐달라, 악이 없다 그런 식의 말이었죠. 저도 이래저래 지치니 정말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고 단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묘안으로 생각한 게 시어머니와 자주 마주치지 않는 것이었어요.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는 낮에는 원래 배우고 싶었던 제빵을 배우러 다니고 오후에는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중국어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시어머니 욕도 안 듣고 지식도 늘고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며 뿌듯했죠. 그런데 사람이 배움에 다 때가 있는 거라고 하죠. 전 그 때가 아니었는지 등록만 해놓고 그 학원들을 제대로 마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겼거든요. 축복이기는 하나 몸 관리하겠다고 집에 있어야 하는데 친정으로 갈 수도 없고 욕쟁이 시어머니와 내도록 붙어있을 걸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 욕지거리를 들으며 신개념 태교를 하기에는 무리였고 남편은 무조건 시어머니께서 제게 험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 따위 그때뿐인 것을요. 시어머니께서 욕은 하시지만 적어도 손주를 가진 며느리이니 다방면으로 잘 챙겨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꼼수로 태교한다는 명목으로 태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클래식을 들으며 하루 종일 귀를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방 안에서 노래만 듣고 앉아있으니 시어머니 보시기에 안 좋아 보였나 봐요. 제가 끼고 있는 이어폰을 빼시더니 요년아, 아무리 애를 뱄어도 좀 움직여야 되는 거야. 애 말고 돼지 새끼라도 낳을 참이냐? 옷이나 갈아입어. 좀 움직일 겸 애기 물건도 살 겸 나가게. 얼른! 너무 안 움직이면 살이 많이 쪄서 아이 건강도 안 좋아지니 나가자 며느라 라고 말하시면 참 좋을 것을 또 거슬리게 말씀을 하시고는 뾰루퉁한 저를 데리고 고급 백화점에 가셨습니다. 매일 시장바닥만 거닐다가 시어머니와 그런 고급진 곳을 다가보니 집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더 설레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2년 전년 하셔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느라 바빴어요. 그 와중에 아기 옷을 사려고 들른 곳에서 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언이 시작됨과 함께 크게 터지고 말았죠. 시작은 아기 옷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2월 상품이라서 원래 있던 가격 위에 스티커식으로 가격이 덧붙여져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걸 잘 모르시고 택갈이 한다면서 직원을 몰아가셨어요. 아이고, 여기 장사하는 꼬락서니 보소. 버젓이 가격이 온전한 게 있는데 딴 걸로 붙여서 속여서 파네? 야야, 이리 와봐. 이것 좀 봐, 이것들아. 니네 아주 사기꾼이구나. 눈깔이 있으면 좀 봐봐. 처음엔 그래도 어르신이고 하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면서 직원분이 차근차근 설명을 참 잘해주셨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영 못 믿었다면서 열심히 설명해준 직원을 가리키시며 계속해서 사대질을 하시고 집에서 하시듯이 욕을 하시니까
점점 직원분이 열이 오르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잠깐 제가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바로 옆 매장에서 아기 유모차를 보던 찰나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열이 오른 듯해 보였던 직원분이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옷들이 걸려있던 행거를 집어 던지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보란듯이 말이죠. 할머니, 말 정말 심하게 하시네? 언제 봤다고 야야거리고 2년 전이나 하시는데요? 제가 할머니 새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기꾼이라뇨. 2월 상품 세일 가격으로 바꿔놓은 건데 그게 사기꾼이면 여기 전부 사기꾼들이게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드렸는데 왜 절 자꾸 시험하세요? 그리고 자꾸 욕하시는데 저도 욕 잘하거든요? 야, 이 노망난 할매야. 정신이 나갔으면 집에 있을 것이지. 왜 기어 나와서 지랄이야, 지랄이. 내가 진짜 살다 별의별 진상 다 봤지만 당신 같은 미친 할매는 처음 봐. 알아? 안 파니까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전 무거운 몸으로 낑낑대며 시어머니를 밖으로 모시려고 안달이었고 시끄러운 소리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웅성대는데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뱃속에 있던 아이도 그 모든 소리들을 들은 건지 갑자기 심하게 복통이 오는 거예요. 전 시어머니를 말리다 복통에 기절을 해버렸고 어떻게 병원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눈 떠보니 병실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잃은 줄 알고 많이 놀랐는데 다행히 스트레스 때문에 기절한 것이었고 아이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아주버님에게 이제껏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그저 한숨만 쉬셨고 아이 문제가 걸려서인지 남편은 그제야 위중한 일임을 느낀 건지 바로 나가서 시어머니와 다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 사람들 모두가 주목할 정도로 싸우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나중에는 남편이 화를 못 이겨 먼저 나가버렸더라고요. 시어머니 말투로 화 한 번 낸 적이 없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크게 성을 내니 많이 느끼신 게 있으신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당분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남편과도 잘 안 마주치려고 하셨고 집에도 잘 계시지 않으셨죠.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야야 거리시며 절 깨우시던 소리를 매번 듣다가 뚝 끊기니 그 또한 허전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너무 기죽은 듯이 다니셔서 안쓰러워지곤 했어요. 많이 노력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라도 풀 겸 시어머니께 차 한잔 하자고 제가 다가갔어요. 아쉽네요. 제가 배만 안 불렀어도 어머님이랑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배가 불러서는 차밖에는 같이 마실 게 없네요. 그 말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어머니. 요즘엔 많이 노력하시는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고치기 힘든 건데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저는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주저리 떠들어댔고 그 만족감을 시어머니께 한순간 박살을 내주셨습니다. 니까짓게 뭘 아냐는 둥으로 시작해서 이전과 같은 말투로 마구 내뱉으시는데 그간 어떻게 참으셨나 싶으실 정도였어요. 6도 문자를 100도 문자, 1000도 문자 넘게 계속 뱉어내셨습니다. 전 마시던 차를 내려두고는 욕하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불경을 외웠습니다. 또다시 제 귀가 더럽혀지는 느낌과 함께 아이에게 정말 악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역시 사람은 안 변해요. 다만 그런 척할 뿐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여동생에게 연락해서는 혼자 살고 있는 동생의 집에 오래간 머무르겠다고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생이별을 하지만 남편은 허락을 해주었어요. 다 큰 성인인 성인군자인 남편은 시어머니를 이해할진 몰라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시어머니 말투는 핵폭탄이었으니까요. 여동생의 배려로 아주 긴 시간 편하게 태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출산 전까지 4개월간 남편과 떨어져서 지냈죠. 출산이 임박할 때쯤 병원에 아예 들어가기 전에
시댁에 있는 제 짐을 가지러 들렀어요. 그런데 뱃속의 아이도 뭘 아는 건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뵙자마자 산통이 오는 거예요. 양수가 터져서는 난리도 아닌데 시어머니께서도 시험이 이전에 어미였으니 아주 놀라운 대처를 보여주셨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시고 바로 택시를 불러서는 제가 알려드린 적도 없고 같이 간 적도 없는 제 산부인과로 정확하게 가셨습니다. 그리곤 병원에 도착하셔서 입을 여셨어요. 야 이것들아! 우리 얘 죽어! 빨리 나와봐! 애 나온다 이 썩을 것들아! 언능 싸게 안 하냐 이 군뱅이 자식들아! 다급하게 욕을 하면서 주치의를 부르시는데 모르긴 몰라도 목소리가 엄청 크셔서 담당 의사분이 엄청 빠르게 오시긴 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가며 보시면서 처치를 빨리 해주셨죠. 그리고 병실분들이 한동안 제게 욕쟁이 할머니네 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아이를 낳는 동안 난리도 아니셨다고 해요. 지나다니는 간호사 한 명 한 명 다 불러가면서 우리 며느리 죽는 거 아니냐, 애 낳는데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시고는 역시나 의사들에게는 이놈 저놈, 간호사분들에게는 이년 저년 부르셨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병동에 있는 내내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이 저에게 오기를 꺼려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험한 말하는 환자 가족을 누가 반기겠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욕쟁이의 목소리 큰 시어머니 덕에 잘 순산은 했습니다. 그래도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걱정이 되면서 더는 시어머니와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빨리 분가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분가할 거 생각해서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어찌됐건 무조건 분가할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곤란한 듯이 말을 계속 피하다가 어렵게 제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당신 마음 내가 100번 이해는 하는데 그게 형이 회사 그만두면서 많이 힘들어했잖아. 그래서 옆에서 보는 나도 마음이 안 좋고 엄마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가 좀 보탰어. 사업을 해보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적금에서 조금 꺼내서 보태가지고 아직은 집을 구해서 못 나가. 그리고 엄마도 평생 저러시겠어? 나이도 그새 더 드셨고 기운도 예전만큼 안 되시는데 험한 말 하시는 것도 점점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고 우리 아이도 있는데 엄마가 계시면서 봐주시기도 하고 편해질 거야. 설마 손자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야. 여보 미안하고 분가는 당분간은 좀 미뤄줘. 모아놓았던 돈을 아주버님께 빌려드려서 당장은 분가가 어려울 것 같다고 조금 미뤄야 할 것 같다면서 제게 사정을 하는데 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도 기가 막혔지만 전혀 생각도 못했던 아주버님이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친정에 조금 손을 빌려서라도 난 정말 분가를 하고 싶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비겁하게도 저의 복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돈이 더 많이 들 거고 아무리 남편이 벌어도 턱없이 부족할 거라면서 당연히 저도 복직해서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께서 봐주실 거고 아이 봐주는 사람한테 들어갈 돈 버는 셈이니 이래저래 득이라고 말이죠. 현실적인 이야기이다 보니 저도 분하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제가 살림만 하고 아이만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입이 험하시지만 남편에게는 그러지 않으시듯 손주도 시어머니 자식이나 마찬가지이니 설마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분가 이야기는 꺼내자마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편 말대로인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아이 보느라 정신이 팔리셔서 저와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인지 예전처럼 입만 열면 떨궈내시는 그 험한 말들을 들을 새가 없어졌죠. 게다가 복직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집을 비울 시간이 많았는데 그마저도 모두 시어머니께서 커버를 하셨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집안의 모든 걸 바꾸기도 하면서 제가 성장해 나가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탓에 전 장기간 일을 쉬었음에도 복직할 수가 있었고, 더불어 시어머니께서 온전히 아이를 맡아주셔야만 했습니다. 다 늦게 애나 보게 생겼다고 또 한 번 거친 말을 내뱉으셔서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적어도 제가 보아온 시어머니의 아이 보낼 스킬은 제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셨어요. 아직은 아이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이이니 괜찮겠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아이 생각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 끝이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학원비,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과외비, 게다가 더 큰 산인 대학에 들어가서의 학비까지 추산해보니 건물 몇 채가 들고도 남을 지경이더라고요. 이건 무슨 재벌도 휘청하겠구나 싶게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시어머니 말투 걱정은 쏙 들어가고, 그때까지 내가 일을 할 수는 있을까? 그때까지 시어머니께서 건강하셔야 될 텐데 그런 걱정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곳만 보고 남편과 정신없이 살아가는 동안 아이는 시어머니 품에서 아주 잘 자라주었고 점점 말을 하고 걷고 뛰었습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아이 키우기 벅차실 텐데도 한 번씩 제게 욕을 바가지로 하실 뿐, 적어도 아이만은 잘 키워주신 시어머니께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노총각으로 오래간 혼자 지내시던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듣던 중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나이가 아주 많으시기는 하지만 성격이 남편만큼 순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라 짝이 없으신 게 이상했지만 늦게나마 반려자를 만나서 다행이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결혼할 여자분을 데려오신다길래 그날은 일도 빼버리고 대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같은 며느리가 한 분 더 생기는 거고 의지도 될 것 같고 좋더라고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가득하고 맞이했는데 그 와중에 깜빡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입단속을 한다는 걸요. 저만 잊은 게 아니라 남편과 아주버님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와 시어머니가 처음 만난 날에는 아주버님과 남편이 단단히 입단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될 것 같으면 입을 열지 말라고 말이에요. 불안한 폭탄을 안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들 새 신부 맞이에 들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과 같이 들어왔던 결혼하실 분이 조금 높은 구두를 신고 시어머니 드리려고 꽃다발을 안고 들어왔어요.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연병 지랄 났구먼. 그거 신고 난 서 있지도 못하겠네. 그리고 이건 뭐야?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꽃 받고 좋아하간? 어차피 말라 없어질 거. 그 순간 일제히 모든 가족들이 시어머니를 쳐다봤고 아주버님과 같이 들어오신 결혼하실 분은 아주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바로 지금 뭐라고 하신 거냐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이시지만 그분도 자기 주장이 아주 확실하신 분이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화가 나신 건지 또 니년이 어쩌고 성깔머리 뒤진 년이 어쩌고 한참을 험한 말을 뱉으셨습니다. 결혼하실 분은 그 자리에서 꽃다발을 패대기 쳐버리고는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버리셨습니다. 당황한 아주버님은 급히 따라 나가셨고 저와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는 가운데 시어머니께서는 꽃다발을 다시 주워서 벽에 걸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셔도 꽃 좋아하시면서 정말 왜 그러실까 싶었어요. 그리고 결혼하실 분이 다리가 불편할까봐 편하게 오지 왜 높은 거 신고 왔냐고 물으신 거면서 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시는 건지 참 답답했습니다. 적어도 몇 년간을 쭉 봐온 저로서는 시어머니 말투 해석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나쁘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돌려서 말하신 게 험하게 나와서 문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집 밖으로 나가신 결혼을 약속했던 그분은 다시는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일로 아주버님은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결혼 파투난 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라며
밤중에 두 분이 많이 다투기도 하셨고 집안 분위기가 한동안 많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그 뒤로 여자분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도 혼자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시어머니께서 그러셔서 헤어졌다라기에는 문제가 있고요. 그냥 짝이 아니었거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짝이라면 저처럼 둔하게 있었겠죠. 시어머니 욕먹을 대로 다 먹어가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한 차례 사람이 지나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커가면서 시어머니의 말버릇은 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무렵이었어요. 그 나이 때 아이들 만화에 나오는 유행어 같은 거 따라하고 한창 장난칠 때인데 학교 담임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 훈육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말이죠.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뭐 그리 큰일이 난 건지 선생님 호출로 학교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말을 꺼내기 어려우신 건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어렵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규 어머님, 그게 혹시 민규가 이상한 영상을 보거나 어른들만 봐야 하는 프로그램 자주 볼까요? 어휘가 다른 아이들과 많이 달라요. 처음엔 그저 장난이 심한 건 줄 알았는데 친구들한테 이놈 저놈 하기도 하고 새끼라고도 하고 막 그런 말들을 너무 스스럼 없이 꺼내고 가끔은 선생님들께도 해요. 그런데 그게 꼭 악의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말버릇이에요. 자연스럽게 나와서 다른 아이들도 나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재미있는지 민규가 하는 말을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따라해선 학부모들 항의가 저한테 찾아오셔서 민규를 다른 반으로 보내라고 하시거나 다른 학교로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자꾸만 항의를 하셔서요. 말버릇 때문에 아이를 보내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께 요청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민규가 태도가 안 좋거나 친구들이랑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엄청 잘 지내고 착한 아이예요. 그래서 제 선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학교까지 모시게 되었어요. 집안에서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되려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설마 시어머님이 여전히 그러실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저 또한 시어머니와 너무 오래 붙어 있어서 익숙해졌던 건지 늘 마음에 걸렸던 게 이렇게 자식 일로 돌아오다니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교사이기도 하니 남편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분가를 해야 하려나 보다 하고 말이죠. 그제야 남편도 조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사를 하자라고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와서 남편과 아이 셋이서 근거리로 여행을 갔어요. 가는 내내 아이의 말투를 살피고 한 번씩 이상한 말을 꺼낼 때마다 주의를 주었습니다. 나쁜 말을 하면 입을 때리기도 하고 계속 그런 말을 쓰면 나쁜 사람이 될 거라면서 겁을 주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럼 할머니는? 할머니도 나쁜 사람이야? 못된 범죄자야? 할머니 하는 말 따라한 건데 왜 내 입만 때려? 할머니 입은 안 때리잖아. 그리고 나쁜 말 하면 정말 입에서 똥, 벌레, 뱀 이런 거 나와? 할머니 입에서는 호박이야 사탕 냄새밖에 안 나는데? 정말이야? 그래서 아이의 시선에서 어떻게 답을 해주는 게 맞는 걸까 고민이 되던 와중에 남편이 어쩔 수 없이 할머니는 어른이니까 안 그러는데 아이는 아직 아기라서 다 자라지 않아서 나쁜 말 쓰면 그렇게 될 거라고 둘러댔어요. 여행 가서 하루 종일 나쁜 말 하면 안 된다는 것만 가르치고는 진이 다 빠져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제 좀 제발 그만하세요. 아이가 다 배우잖아요. 저 아이 학교까지 불려가고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아세요? 어쩜 그 말버릇 하나를 못 고치세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이 자꾸 문제 생기면 저 진짜 못 살아요. 아이 때문에라도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 와중에 제 귓가로 또 시어머니의 험한 말들이 들려왔고
남편은 결국 폭발해서는 시어머니께 한 소리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분가해서 나갈 거라고 선전포고까지 해야 했죠.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바뀌시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 버르장머리 없다고 화만 내실 뿐 전혀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절대 고칠 생각조차도 없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지만 아이 하나가 마을 전체를 바꾸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표회 같은 걸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집 이야기나 가족들 이야기, 이런저런 주제들로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아이가 워낙 말을 빨리 배우기도 했고 말을 잘하기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주워들은 게 시어머니의 욕지거리 뿐인지라 걱정이 앞섰어요. 발표회를 준비하는 내내 국어 선생님인 남편과 찰싹 붙어서는 한 달 내내 적어둔 걸 읽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어서 적어도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혹시라도 아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수라도 할까봐 가족 이야기에서 할머니 이야기는 빼고 저와 남편 소개만 넣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학부모들이 저희 아이를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한바탕 하게 돼버리면 강제 전학이나 마찬가지로 돼버리거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는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의 학교에 갔습니다. 갔더니 여러 학부모들이 서로 친한데 저희 가족들을 보면서 이상한 눈빛을 보내면서 피하더라고요. 제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고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겪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발표회가 시작되었고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 준비한 것들도 다 잘 못하거나 울고 내려오거나 실수투성이었죠. 다들 그러려니 하며 큰 기대 없이 보고 있는데 드디어 저희 아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형편없는 발표에도 다들 숨죽이고 보더니 저희 아이가 나오자 어수선해지는 분위기였어요.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하지만 목소리가 워낙 크고 똘망똘망한 저희 아이는 우렁차게 발표를 했습니다. 평소에도 말을 워낙 잘하기는 하는데 초등생답지 않게 떨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눈을 맞춰가면서 똘똘하게 발표를 했어요. 남편이 시킨 대로 잘 읽어나갔죠. 저에 대한 이야기, 남편이 선생님이라는 것, 우리 가족들의 분위기,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마지막 단락까지 읽은 후 이제 끝났구나 안심하면서 박수를 치려는데 아이가 시어머니와 한번 눈을 맞추더니 내용에 없었던 시어머니에 대한 소개를 마지막으로 하였습니다. 할머니 입에서 가끔 뱀이랑 똥이랑 벌레랑 나와서 엄마 아빠가 나보고 나쁜 말 하지 말라고 혼내시고 할머니도 혼나시고 슬픈 날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할머니 뱀, 똥, 말똥, 개미똥, 왕벌레 같은 말 하지 말고 꽃, 이쁜 토끼, 귀여운 고양이, 맑은 하늘 같은 말만 하기로 하자. 난 할머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좋은 말만 하면서 살고 싶어. 사랑해 할머니. 라고 말을 하는데 저와 남편은 너무 놀랬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편으로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시어머니 말이 험하시다는 이유로 가족 소개에서도 빼버리고 아이한테 좋은 것만 하라고 강요하면서 달라도 가족인데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외면하려고만 했으니 말입니다. 아이의 발표가 끝나고 차가웠던 학부모들은 처음으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들도 저희 아이로 인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저희는 분가하지 않았고 아이도 절대 나쁜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완벽히 말투를 바꾸시진 못하셨지만 한 번씩 아이가 주의를 주면서 바뀌어 나가고 계십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이 말은 틀리지 않아요. 가는 말이 고우면 반드시 오는 말이 고와질 겁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말로 시어머니를 대하는 아이 덕에 절대 안 바뀔 것 같았던 시어머니께서 노력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저희 욕쟁이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욱 따뜻한 말 한마디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들의 말 한마디로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서 비싼 게임기를 사주셨거든요. 꼭 물질적인 것은 아니어도 천냥빚 가치의 그 무언가가 돌아오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